식사들 하셨습니까? 설마 이 날씨에도 라이딩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마 논이 와서 라이딩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춥기도 하고요. 이런 한절기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오토바이 타는 배경 나레이션을 하다가 보니까 간혹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 몇 편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라이딩에 집중이 안 되고 사고 위험성과 시나리오를 기억하고 다 이야기하는 한계가 있고, 편집 시 또 잘못 얘기하면은 장면을 편집하다 보면 라이딩 장면이 뚝뚝 끊기는 등 화면 구성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지금은 라이딩 장면에 따로 녹음을 해서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딩 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고지를 하고 있는데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못 보신 분들이라 그런 듯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청자 요청사항 중에서 자세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시트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토바이 시트고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에 살짝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중년에 오토바이 입문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시트고이죠. 혹자는 극복하면서 타는 것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젊어서 이야기지 나이 들어가면서는 어려운 얘기죠. 시트고 적응 못해서 기변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할리나 이런 크루저 타시는 분들은 시트고 때문에 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특히 시트고가 문제되는 기종이 어드벤처 기종이죠.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일반 네이키드나 F차 투어링 기종도 시트고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어드벤처를 제외하면 800 넘는 시트고가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시트고가 800에서 820mm가 넘는 기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800mm가 넘어가면은 키가 180 이상 안 되면은 양발이 발바닥이 전부 바닥에 닿기는 힘든 것이 좀 사실이죠. 이렇게 설계하고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코너링 리닌 각도를 보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낮으면 그만큼 코너에서 눕힐 경우 바닥에 닿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특히 크루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는 엔진 아래로 오일팬이나 배기구가 들어가는데 요즘은 배기 시스템이 환경 규제로 인해서 중통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토바이를 높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듯 합니다. 당연히 어드벤처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높아야 최저 지상고를 확보하다 보니까 당연히 높고요. 또 다른 이유는 유럽 애들이 평균 키가 180이 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평균 키가 172.5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럽 차량이나 일본, 미국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높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키 큰 사람이 작은 오토바이 타는 것도 사실상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도 멀어지고 스텝도 멀어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해봅니다. 제 채널 평균 시청자 나이가 이렇습니다. 5, 60대 평균 키는 165 언저리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전에 70년대만 해더라도 170 정도만 돼도 큰 축에 들었죠. 또 조상님의 잘못 만나신 분들은 더 작은 분도 계시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정말 실력과 힘이 있어야 큰 오토바이가 제어가 가능하죠. 오토바이 팔아먹으려고 키 작아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타보면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어디 신호라도 걸리면은 신호 위반하고 째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지고 언덕백이 잘못 주차해서 후진도 안 돼서 허우적거리기도 일쑤고 그렇습니다. 시트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한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체 시트고이죠. 오토바이 회사든 마력수 공개를 안 해도 시트고는 거의 100% 합니다. 바닥부터 오토바이 시트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 높이를 말하죠. 실제 오토바이 시트는 앞부분이 좀 낮고 뒤로 갈수록 좀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트가 낮은 부분에 꼿꼿하게 서 있으면 참 좀 없어 보이기도 하죠. 둘째, 라이더의 키입니다. 라이더의 키가 클수록 시트고를 높게 앉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친구는 키가 똑같이 183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토바이에 앉아보면은 어드벤처는 친구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데 저는 앞꿈치만 닿습니다. 이 이유는 인심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알고 계신데 한자어가 아니라 인심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게 자전거 타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죠. 다리 안쪽 길이를 말하죠. 실제 다리 길이를 말합니다. 자전거 피팅 받을 때 반드시 재고 자전거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 키에서 앉은 키를 빼도 대충은 인심을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은 정확하게 실측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와 친구의 키는 같더라도 다리 길이, 즉 인심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발바닥이 땅에 완전히 안 닿는 겁니다. 눈물 좀 닦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키라도 큰 것이 어딘가 하고 자의하고 살고 있습니다. 셋째, 시트 폭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스쿠터가 시트 폭이 엄청 큰 편이고 오프로더가 시트 폭이 좀 좁은 편입니다.
또한 아메리카 크루저가 네이키드보다 시트폭이 넓습니다. 시트폭이 넓은 것은 오토바이 엔진 폭이 클 수도 있고 시트 착자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소파처럼 넓게 만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스쿠터가 시트폭이 넓은 것은 시트 아래 트렁크 공간 때문에 공간 확보 차원에서 넓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넷째, 허벅지가 굵은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허벅지가 27인치입니다. 한때 29인치까지 나갔었는데 요즘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다리도 짧은데 허벅지도 굵어서 더 짧아 보입니다. 담배 한 대 피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오토바이에 앉아보기까지는 정확하게 시트고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시승해 보시고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시승해보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시승해보는 것만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격이 수천만 원이나 하고 거의 자동차만큼이나 비싼 물건을 그냥 대충 보고 눈에 꽂혀갖고 구입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입하려는 기종이라도 시승해 보시고 결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오토바이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는 시승해 보시면 그냥 좋기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배기량 타다 미들급이나 리터급 타보시면은 고장난 오토바이도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승해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기종을 타는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종을 타다 기변하신 분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기변한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 기종의 단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이유를 다 아실 겁니다. 본인 타는 기종 싫은 소리 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보통 칭찬을 하죠. 특히 여러 기종 타보지 않고 버킷리스트나 꿈에 그리던 기종에 한방에 가신 분들을 이야기를 듣는 것은 더더욱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뽐뿌만 될 가능성이나 왜곡된 정보, 즉 좋은 점만 부각되고 불편한 점이나 모자란 부분은 감추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어떻든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시트고를 대충 가능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네,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이클에르고닷컴이라고 모터사이클 에르고노믹스 시뮬레이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엄청 오래된 사이트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는 되어 있어서 2020년까지 거의 모든 기종을 적용 가능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사이트명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해보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사이클에르고닷컴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드더 모터사이클, 이게 한글로 번역돼서 자동 번역돼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영어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어드더 모터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각 메이커별로 쭉 이렇게 다 나오죠.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 효성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예징한한 모터사이클 회사들은 거의 다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보시고 골드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에 혼다를 치니까 쭉 나오죠. 여기다 그냥 골드윙을 치셔도 돼요. 골드윙 치면은 쭉 나오는데 가장 최신께 18년식이 가장 최신이죠. 신형 골드윙이죠. 옵션을 클릭하셔가지고 매트릭 밸류라고 있죠. 유즈 매트릭 밸류, 어스 매트릭 밸류를 예스를 바꾸시면은 이게 센티미터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노로 그냥 놓으시면은 밑에 라이더 인포메이션이 인치로 나오죠. 인치로는 우리가 감안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예스를 바꾸시면 센치로 나오는데, 제가 183에 여기 밑에 키가 183에 82가 제 인심의 제 인심입니다. 보통은 한 5에서 90 나와야 되는데 82밖에 안 나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탑승한 상태의 자세입니다. 센터에 앉았을 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플레이스먼트 온 시트라고 되어 있죠. 그 센터에 앉았을 때, 그리고 프론트에 앉았을 때 바뀌죠, 사진이. 그리고 백에 앉았을 때 이 팔 각도가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풋핏 온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예스를 누르시면 땅바닥에 발을 내리는 자세로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발바닥이 편하게 닿고 무릎도 굽혀져 있을 정도로 되게 편안하죠. 저 같은 경우는 센터에 앉거나 아니면 프론트에 앉거나 백으로 앉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또 좋은 점이 있는데, 패신저 시트 운영이 가능해요. 키가 여기 지금 6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올려서 한 160 정도 되는 155? 여자들 평균 한 155 될까요? 꾹 누르고 있으면 빨리 올라가거든요. 156 정도, 158? 8에
한 70 정도 되는 패신저를 태웠을 경우에, 뒤에 텐덤을 했을 경우에 자세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른 기종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프리카 트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트윈이 최신 기종이 2016년 기종이 나오네요. 제 인심으로 뒤꿈치가 살짝 뜨죠. 요거를 한 85 정도까지 올리면은 거의 뒤꿈치가 닿아요. 87 정도 되면은 완전히 거의 닿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패신저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세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자세는 이렇게 되죠. 거의 팔이 펴지고 있는 상태고, 앞쪽으로 앉으면은, 센터로 앉았을 때도 많이 구부러지고, 프론트로 앉으면은 팔이 거의 편하게 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으로 앉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죠. 땅바닥에 내리면 이제 제 인심이 82니까, 뒤꿈치가 약간 뜨는 정도, 이 정도. 아프리카 트윈이 시트고가 880mm입니다. 880mm. 그런데 여기서 한 3cm 정도만 낮춰주면은, 그러면 제가 인심을 한 3cm 올리면 되죠. 한 85 정도 된다 그러면은 거의 땅바닥에 닿는다고 보면 돼요. 이게 로우 시트가 한 850, 820까지도 내려가거든요. 시트를 깎아서 오토바이 시트고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아예 로우 시트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로우 시트를 이제 구입을 추가 구입해서 장착을 하시면은 한 2, 3cm 정도 내려갑니다. 보통은 이제 880mm에서 한 850mm까지 내려갈 겁니다. 로우 시트를 장착하시면은. 근데 여기서 시트를 한 1, 2cm 더 깎아도 더 내려갈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트를 더 깎아서 시트 쿠션을 낮추면은 승차감이 되게 불편하겠죠. 엉덩이가 아프거나 뭐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럴 경우에는 프론트 포크의 스프링을 바꿔주시면은 3cm에서 한 5cm가 그냥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시트를 로우 시트로 바꾸거나, 아니면 시트를 더 깎거나, 아니면은 프론트 포크에 스프링을 교환해 주셔서 한 5cm 가까이 내리거나, 그러면은 거의 한 10cm 가까이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트윈을 이게 880 시트고인데 이거를 한 780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780이면은 175 정도, 175 정도까지는 양쪽 앞꿈치가 다 닿는 형태로 타실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양쪽 앞꿈치가 닿는 거하고 그 뒤꿈치가 닿는 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앞꿈치가 양쪽이 다 닿으면은 한쪽 발은 한쪽으로 짚으면은 뒤꿈치까지 다 닿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감안을 하신다고 하면은 정도는 한 175까지는 무리 없이 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이가 좀 있어서 힘이 좀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좀 175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초보 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사실은 오토바이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죠. 적당히 자기 몸에 맞는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것도 오토바이를 실패하지 않고 타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시트고를 알아보는 사이트 잠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이트만 잘 이용해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맹신하지 마시고 꼭 시승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두루두루 경험을 쌓으면서 접근하는 이성적 판단을 하시는 분은 절대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꼭 이성을 부여잡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남자들 대부분 꽂히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지르는 성격이 문제이긴 합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시트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날이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